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역시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저희 1부에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말에 미증 시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하락세를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낙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장과는 관계없이 거의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 이외에는 거의 다 낙폭을 좀 키워가는 하루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또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테마별로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전화문자 별톡방 통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 빠르고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볼게요. 세희님 1등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약간 좀 늦게 뵙던 분들 혹은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순이님께서 오랜만이신데 출첵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세희님 대동 스틸 접수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다님 제 금요일날 또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오늘 글을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해요. 출첵글 처음이네요.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윤조님 출석이죠. 멋진 민기님커님 반가워요. 오늘은 로봇주 날아올랐네요. 그러게요. 오늘 한 거의 10% 넘게 15% 넘게 오르더라고요. 우리 윤조님께서 로봇주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포트에 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우리 윤조님 월요일부터 함께 해주시니까 역시나 또 든든하네요. 화수목금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출첵이요. 오늘 너무 떨어졌어요. MI텍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금 하락세로 이어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지금이 좀 모아 담아볼 그럴 기회인지 잠시 뒤에 스타님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조님, 봄처녀 분홍 원피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늘 칭찬해주시고 아마 이번 한 주는 이 원피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월화수목금 윤조님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상한 근처 로봇주 과연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드리면서 월요일장 오늘 상담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렸어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병곤 스타님부터 안부 인사드릴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참 참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시작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기회에 좀 평소에 눈여겨봤던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 평소에 좀 접근해보지 못한 종목을 담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스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 그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어떤 조정이 나올 때나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그 다음날 즉각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사실 아침에 출발할 때도 개파락을 그렇게 크게 하는 모습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형태를 봤을 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증시가 빠르게 반전을 한다라면 또 얘기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증시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급적인 진행 모습만 봤을 때는 조금 약한 상태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단기 대응을 노리는 게 좋은데요. 지금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상승을 못하고 아니면은 너무나 하락을 많이 해서 힘이 많이 빠져버린 종목들은 오히려 재료에 반응을 하기가 쉽고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가 쉬운데, 그런 대표적인 스타일이 저는 대북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뜬금없이 무슨 대북 관련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북 관련주는 이미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까지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사실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를 보면은 하락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락이 전처럼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호재에 대해서는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남북 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이 복귀했다는 소식 때문에 선두권을 달리는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이제는 대북 관련주 쪽에 펀더멘탈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적인 부분은 어차피 기업 내용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논리를 판단해서 단기 대응을 노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장이 약할 때는 오히려 좀 역발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은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을 좀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대북 관련주들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약간 좀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최병곤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대북 관련주에 대한 종목은 최병곤 스타 앞으로 오늘 전화 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엑스 스타님 만나뵐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정부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10%, 20% 이상씩 훨훨 날아올랐거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처럼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인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주들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세의 힘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수소전기차를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이 고점권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아울러서 남북 경협주 마찬가지 고점권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환매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미세먼지 쪽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의 흐름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상투 부근 쪽에 와 있지 않는가, 차트상에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권에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멈추고 지금 아까 최병권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금 단기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권에 와 있는 남북 경협주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 방금도 말씀드렸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대량 거래도 이제 고점권에서 많이 터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신다라는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다른 남북 경협주 쪽으로 좀 시각을 옮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손절하지 못하고 남북 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또 투자에 대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도 우리 맥스스테 앞으로 또 궁금한 내용 연락 주신다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니까요. 전화 문자 별톡방 빠르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설화 스타 만나뵐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출렁였는데요. 거의 10여 년 만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 지수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금 좀 부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요 경제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목요일에 미국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요일 2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개최가 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이번 주 증시 움직임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협상은 28일 목요일로 지금 현재 협상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관점들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이제 제안을 했었던 일부 사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지 시사는 좀 관련 불확실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다소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이 매물이 빠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주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주 후반에 몰려있는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좀 숨고르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공격적인 대응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관련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황을 비롯한 뉴스에 더욱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민감한 미증시가 연출되기 전에도 설화스타 앞으로 해외 선물, 지수에 대한 궁금증, 상품에 대한 궁금증 모두 접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바로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보기 전에 별톡방 좀 보고 갈게요. 우리 효삼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조정을 기회로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효삼님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효삼님도 이 조정을 기회로 저점 매수로 많은 종목들 좀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골라서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날마다 수익님 출첵이요 오늘 훅 빠지고 어쩔까요? 민재님 DKT 매수가는 12,800원인데 스타님 어느 분이든 좋아요 하시면서 접수해 주셨네요. 우리 날마다 수익님 제 이름 불러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별톡방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이름 많이 호명해 주시고 종목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날마다 수익님의 종목도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별톡방에서 볼 거고요. 세인님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최병곤 스타 앞으로 대동스틸 12,300원에 10%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에 연계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대북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2월 28일 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대북주들하고 비슷한 모습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8,000원대 초반권, 여기에 내려왔을 때 과거에도 주가가 반전 시도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그가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가는 형태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북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반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단기적으로 반전이 나올 때 최대한 상승을 많이 노리시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론을 제가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한번 돌아설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께서 10% 비중을 갖고 계신 관계로 매수가도 멀고 10%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어서 빨리 수익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대북주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의 반등 속도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지만은 올라갈 때는 또 속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차피 대북주가 같이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종목보다는 좀 더 빠른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군이라면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안내는 제 무료 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주문드려 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동수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북주, 남북 경협주에 대한 궁금증 지금 빨리 내일 시장에 오기 전에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철이님 오셨네요. 출첵입니다. 철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타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지요. 철이님 반갑습니다. 효섭님 집에서 보고 있지요. 삼익THK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효섭님 오늘 집에 일찍 귀가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효섭님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8시니까 하셨겠죠? 배부른 마음으로 또 이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톡스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배꼽하기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엄청 귀여운 이모티콘 가지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배꼽하기님도 종목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이 기자님의 종목 봐드릴 차례네요. 맥스스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MI텍 7,0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MI텍 회사는 이제 비혈관용 스텐트 세석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2월 15일자에 미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재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재료를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매집을 한 이후에 2월 15일 날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 쪽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자체가 최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공모가 자체가 4,500원에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대부분 이제 공모가 대비 상장 시초가가 대부분은 이제 50% 이상, 뭐 최대는 100%, 많게는 200%까지 상장 시초가를 형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MI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장 시초가가 거의 공모가 부근 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지금 눌러버리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대부분 이제 공모가에서 청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고 물량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형성된 가격대가 3,000원 초반대예요.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고점이 7,000원대에 와 있으니까 거의 매집을 했던 가격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3,500원 미만에서 평단가가 세력들이 형성이 돼 있을 수 있겠다고 보겠고요. 그 시점에서 7,400원 정도이면 거의 100%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상한가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2월 15일자에 재료 노출을 하고 나서 강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요. 그 시점에 한 번 더 눌러주고 상승을 연이어서 갔는데 거래량이 계속 터뜨리면서 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파동 자체도 꺾여 있고요. 추세 자체도 아마 꺾인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5,4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MIT액을 7,000원대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100%에 된 시점에서는 거의 매수로 들어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바닥권 대비 100% 시점인 7,000원권에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세력들이 차익 물량을 실현할 때 그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4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5,400원대가 만약에 깨져버렸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중심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시금 공모가까지 내려갈 수 있겠고요. 공모가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 추세하단 지지. 지금 매수 시점이 3,300원대 지지 라인 쪽에 있는데 이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일단 5,4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반등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물량을 축소 또는 그냥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기자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설화스타 앞으로 휴대전화 뒷번호 5940님께서 금일 나스닥 지수 전망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이제 개장을 하게 될 텐데요. 나스닥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번 주말장 같은 경우 이제 지수는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조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한 후로 이제 급락장이 나왔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이 유틸리티가 0.69%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융주나 재료부나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강력했는데요. 일단 여러 우려 요인이 추가가 되면서 또 이번 주 있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제 투자자들의 다소 보수적인 태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역시도 하락세를 결국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과매도가 들어와서 초반에는 그래도 살짝 반등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반등의 힘 역시도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별 이변이 없다면 오늘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12평선이나 전환선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 다소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렴 형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단타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매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폭을 줄인 다음에 추세 확인이 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하는 이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 설화스타께서 풀어드렸고요. 추가적 궁금증은 개장 후에 또 설화스타 개인 톡방에서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올릭스요, 네. 어머니? 네. 네네, 알겠습니다. 67,000원에 15%. 67,000원에 15%. 네, 최동근 스타님. 좋습니다. 어떤 점 접수해드릴까요? 궁금하신 내용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매수한 이후로 계속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가지고요.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기인지 한번 스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올릭스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하나의 섹터를 형성하면서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ABL 바이오라든지 셀리버리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 이 올릭스도 그런 흐름을 같이 타고 가다가 뭔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주식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개인 투자자한테는 제일 억울한 상황인데 이건 내가 뭔가 특별한 대응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주식을 많이 쥐고 있는 주 매매 주체가 갑자기 뭐가 틀어져서 주식을 강하게 던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앞으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요. 올릭스는 기본 베이스는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주가가 65,000원권이나 7만원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은 안 나올 텐데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꼬꾸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단기간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전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반전이 나왔을 때 65,000원권을 바로 넘기지 못하면은 바로 상승을 해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면은 주가가 당분간은 이 가격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좀 답답하시면은 65,000원 못 넘길 때 청산을 해버리시고 만약에 괜찮으셔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시면은 대략적으로 55,000원권이나 그 이하로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결정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올라올 때 65,000원 못 넘긴다 싶으면은 매도 쪽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보유나 아니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면 괜찮고요.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좀 운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드렸던 것만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먼저 연결을 좀 해드릴까요? 넥스타님이요. 맥스타님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휴재를 사도 되나 하고. 넷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빠질 때 좀 접근을 하는 거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요. 빠르게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휴젤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보톡스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회사 기업들 내용들이 회사마다 이제 명칭이 다르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엘러간 회사에서 제품명이 보톡스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디톡스 회사에서 메디톡신, 그다음에 휴젤에서는 보톨렉스 이런 이제 명칭이 있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보톡스는 많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7조 시장에 어떤 블루오션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이제 나왔었는데 휴재를 보니까 그 상장된 공모가 자체가 15만 원짜리였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알아요.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 2018년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자리가 64만 원대까지 찍었는데요. 거의 64만 원 정도이면 공모가 대비 4배 정도 올라 있던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세가 지금 한번 크게 나왔던 이 시점이 25만 8천 원대인데 이 시점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크게 또 눌렀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바로 2015년도 때 11월 달경에 이 시점 밑으로 오는 것은 부근에서는 매수로 해도 되는 지점인데 그 지점 대비 지금 41만 원까지 거의 100% 가까운 또 상승을 보였어요. 그 보인 시점이 지난번에 2017년도 때 파동 저항 자리, 이 저항 자리에 계속 부딪힌 자리거든요. 그리고 매도 신호도 나왔고 단기 고점에서 추세 돌파를 못하고 다시 실패하고 눌린 자리인데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렸다가요. 공모가까지도 한번 기다렸다가 좀 장기간 기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41만 원대에서 다시금 밀린 거니까 41만 원대에서 출발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매수를 하신다라면 25만 원대에서 1차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밀렸다 그러면 아마 공모가까지 한 번쯤은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물량 비중 자체를 좀 크게 실어가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공모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이 곧 시작이 처음에 이제 출발했던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추세 자체는 아래쪽에서 32만 9천 원대, 33만 원대 추세 지지 라인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지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25만 원대 이 시점에서는 1차 매수 그 아래쪽에서 15만 원대까지 만약에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5만 원대부터는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휴젤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픈해볼게요. 윤조님께서 종목을 남기셨어요. 동아, 화성,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원하시는 스탑은 따로 안 계시다면 제가 임의로 스탑은 배정해드릴게요. 윤조님. 혹시 계시다면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주님, 일성건설 매수했는데 맥스스탑으로 접수 넣어주셨어요. 바로 체크해서 넣어드릴게요. 톡 2020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390번째 저희 19번이세요. 반갑습니다. 쉽지 않네요 주식이. 오가닉티 코스메틱 문의되나요? 네, 됩니다. 톡 2020님. 정말 주식은 공부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막 생기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저도 늘 고민인데 저희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아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 우리 윤도님께서는 동아화성 최병곤 스타 원하셨어요?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날마다 수익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최병곤 스타 앞으로 최병곤 스타 인기 좋으시네요. DKT 매수가 12,800원, 비중은 15%입니다. 스타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DKT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방송 때 상담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500원대 정도에서 옆으로 기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상담을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이 종목은 그 공모가 근처 수준 처음 출발 가격 근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반전 시도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예상대로 반전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여기서 반전을 했을 때 연속적인 추가 상승을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종목 자체도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이 지금 가격대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돌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신규 등록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점에서 한번 매수가 들어와서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12,800원이시라면은 과거에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사셨다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이 3월 달 후반에 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차라리 고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을 사는 건 맞는데 좀 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아주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저가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상태에서 좀 오른 상태를 높게 사버리신 거기 때문에 장이 약할 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강한 종목들은 아예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가 빨리 유입돼서 금방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DKT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다음 거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이를 좀 기다리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삼성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도 아직 출시는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의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 종목도 한 번쯤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중소형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저렇게 시간을 오래 질질 끌고 있다가도 한 번에 상승을 급등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얼마나 좀 잘 버티실 수 있는가, 이게 매매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병곤 스타와 함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이네요. 효섭님, 로봇 관련주. 매수가를 보니까 우리 효섭님께서 오늘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 맥스스타님 앞으로 삼익 THK 14,8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더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그 삼익 THK 이제 최근에 3월장이 이제 다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이렇고 이제 뭐 한정 판정, 그다음에 감사 의견 뭐 거절 이런 기업들 리스트들이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이제 편안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3THK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개인적으로 운동했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사우나 하다가 찾았었는데 거기 광주 영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낯이 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따라 또 3THK 상담을 하게 됐네요. 일단 BPS 자체가 9,000원대의 회사이고요. 매출액 자체는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뭐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탄탄하게 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BPS 상상 가치가 9,000원대 있는데 9,000원대 있으면 거의 뭐 저평가, 최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저평가 돼 있는 지점이 최근에 이제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한번 왔습니다. 그 지점이 과거에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던 이 9,200원대 돌파를 해가지고요. 계속 이 지지를 받았던 이 시점에서 상승적으로 한번 큰 시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시세 흐름 자체가 최근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2018년 작년 연초이죠. 연초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상투를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투자 자체가 아래쪽으로 하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15,950원이 한번 눌렸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이제 저항으로서의 자리가 되는 자리이겠고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그 지점이 깨지고 나서 그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9,200원 이 지점이 강하게 지지받는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2019년 연초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최근에 이제 15,950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눌림 자리 그 자리가 15,950원이 저항대인데 거기가 오늘 돌파를 시도했으나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대량 거래 터진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청산을 하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패턴이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오늘 거래량 자체가 평상시 대비 거의 한 10배 가까이 9배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이 종목 아마 내일 정도면 돌파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다시금 주가가 밀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겠고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내일장 돌파가 안 됐을 시에는 약수익권이더라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효섭님 꼭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한 관계로 지금 TV 보고 계실 테니까 문자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0님 최범고 스타 지목하셨고요. KG 이니시스 15,000원에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KG 이니시스는 사실 뭐 누가 얘기해도 알아주는 우량주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 4분기에 이제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까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좋지만은 안타깝게도 주가가 오르는 구조로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특히 1월 달에 한번 크게 급락을 하고 그 뒤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회복이 안 되고 좀 자꾸만 약세를 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4,000원권에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깨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15,000원 매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이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결국 여기를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이런 중대형 종목들 같은 종목들의 특성상 한번 깨고 내려간 추세는 금방 회복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계속 보유했을 때 뭔가 되게 뭐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반전하는 데까지도 좀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면은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중대형주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매수를 몰아가시기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사실은 좀 약간의 고집 같은 게 좀 있으십니다. 대부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지금쯤이면은 내가 이걸 사놔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저점을 깨는 주식들도 계속 물타기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만 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격언에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싸다라고 판단을 해도 매매 주체들이 주식을 자꾸 팔아치우면은 그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메이저급 매수세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전이 강하게 나오는 주식은 그때서부터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자꾸 깨는 주식보다는 바닥을 잡고 매수가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주식들 이런 것들을 매집을 해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쉽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나 매도 쪽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접수해 주신 분 다음번에 꼭 전화통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 톡스타 1부에서 나가는 퀴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퀴즈는요. 전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체 주식시장에 이것은 그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낸다. 이것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산 규모, 2번 시가총액, 3번 영업이익.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빨리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빨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 보내시고요.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계속해서 고지해드리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연락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102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오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도와주시나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오일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엄습하면서 일단 배럴당 0.94달러 하락한 59.04로 주말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유주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미국 내 운영 중이었던 원유 채굴 정비수가 전주보다 9개 감소를 한 824개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5주 연속 감소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수인 S&P랑 오일이랑 같이 차트를 켰는데 보면은 그나마 오일이 하락세가 지수보다는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오일 개별 이슈인 감산 이슈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의 매물 출회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버티는 힘은 아무래도 시장에 흔드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면은 정말 컷만 계속 당하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핑크 색깔 선 기준으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감소를 하시고 저점 부근까지 매도 대응 가능한데 흔들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저점 부근에서 지지 잡히면은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매수하는 쪽으로 노려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지금 12평선과 시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지라인까지 좀 단단하게 받아주면은 5위평선까지 그나마 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박스권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우리 날마다 수행님께서 최병곤 스타님 감사합니다. 민재님 고마워요 라고 하셨네요. 날마다 수행님 좀 만족되는 상담이셨길 바랄게요. 우리 효섭님 감사합니다. 맥스스타님 내일은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민재님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우리 효섭님 내일 수익 보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맥스스타님께서는 요즘 패턴이 대량 거래 발생하면 세력 이탈로 봅니다. 2, 3일 내로 추가 상승이 없을 경우에요. 이렇게 저희 속사 별도방에 찾아오시면은 스타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자유로운 전략들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도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기 전에 홀링님께서 클로저님은 오늘 2부에 나오나요? 클로저 스타께서 추천하신 DR잼 1,500원 지지 얘기해 주신 거에 딱 걸렸는데 수식 실현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홀링님 2부에 오늘 클로저 스타 출연 예정이시고요. DR잼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잠시 뒤에 한번 리뷰 그럼 제가 2부에서 클로저 스타에게 물어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신님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2부 기대할게요. 라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해피해피님. 오늘 2부에서는 쥐스루 종목회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스타분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윤조님. 최병곤 스타 앞으로 동아화성 6,760원에 5%입니다. 전망하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수소차 관련주들 오랜만에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여줬어요. 스타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하고 다르게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수소차 관련주는 2달, 석 달씩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는 선택은 상당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 작년 연말쯤에 3,000원대에서 있었고 지금은 6,000원대이기 때문에 2배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간의 상승도 40, 5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조금 공격적으로 5%를 사신 거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때 추가로 늘리시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진행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일 날부터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계속 고점 경신을 하는 형태보다는 좀 내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릴 때 늘려나가서 반전 줄 때 강하게 한번 치고 들어올 때 바로 수익 실현한 형태의 단타성 대응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바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지금 산 걸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내려올 때 늘려나가는 형태로 가셨다가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올 때 단타성 수익 실현 형태로 가시면은 이 종목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무리한 대응을 가실 필요는 없는 위치니까 그것만 좀 감안하셔서 치고받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꼭 맞는 전략을 세워드린 것 같아요. 윤조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다음 상담 바다쥐님의 종목입니다. 일성건설. 맥스스타 앞으로 1,540원에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건설주들 오늘 참 안 갔는데 이 종목 조금 올랐네요. 네. 건설주는 뭐 말씀드렸겠지만 업종 자체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종 추천을 잘 하지 않는데 일단 뭐 일성건설의 어떤 재무 구조상 보면 상당히 그래도 매출 규모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이다. 저작폭도 없고 가고 있는 회사인데 다만 지금 일성건설의 어떤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강한 급등 또 뭐 이렇게 강한 급등들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그 청산가치 BPS가 1,600원대인데 그 1,6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위쪽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2015년도 때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되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박스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 박스의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비싸다라고 해서 매수를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 이 아래쪽에 하단부 쪽에 보시면 추세 지지 라인 쪽에 있는데 대략 이게 이제 1,000원대가 안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한 11월 달경에 세 번째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시점이 거의 이제 1,000원대였고 이 점은 뭐 아시겠지만 10월 말
그 지수 자체에도 급락이 됐고 지수가 바닥을 쳤던 날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시점에서 저점, 최저점이 형성이 됐었었는데 이 종목 또한 그 시점에서 형성이 되고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540원대에 진입을 해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이 그 박스를 친 자체가 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상승 쪽으로 가게 된다면 1,860원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1,000원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시에는 비중 자체를 좀 더 늘리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종목은 1,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큰 흐름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아래쪽에서는 하단부 쪽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상단부 쪽에서는 매도 관점 그리고 만약에 돌파했는데 추세장에 걸린 시점에서는 올청산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바다주님의 종목을 끝으로 오늘 저희 톡스타 1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오늘 1부 상담 함께해 주신 스타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함께 할 거고요. 2부에서는 G3 종목 회담 코너, 종목 추천 이야기들 나눠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